시장에서는 항상 우리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트럼프 2기 정부의 윤곽이 드러날 건데 이거 드러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아니면 조금 기대해볼 만한 시점은 언제냐면 트럼프 취임 이후예요. 시장이 재미없죠? 지루하죠? 아, 이더리움 540 본전 왔을 때 탈출 못한 게 너무 후회되네요. 아직 멀었다. 조정이 조금 더 갈 것 같아. 탈출 못한 게 아쉬워요? 떨어질 줄 알았어? 알았으면은 아쉬운 거지. 근데 본인도 몰랐잖아. 본인도 알았으면은 탈출했겠죠? 하고 저점에서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 근데 몰랐잖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늦게 샀을 걸, 늦게 들어갈 걸.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해요. 더 갈 줄 알았어.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진득하게 뭐 갖고 가기 힘들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올라갔잖아, 떨어졌잖아, 이걸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후회해도 의미가 없어요. 올라갈 줄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차트 보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죠. 떨어지면은 제가 빠질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올라가면 입 싹 닫고 있어. 어차피 올라가면 맞춘 거고 틀린 거면 틀린 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나 이런 게 없죠. 왜 틀렸는지 분석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상승자한테 차트로 시장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몇 분복을 뭐 잘못 봐서 뭐 그렇게 얘기할까?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을 봤을 때 뭐 12월 달 올라갈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틀리면 틀린 대로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고 올라가면 맞춘 대로 맞춘 그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데 이유가 없고 하락하는데 이유가 없으면 그건 분석이 아니죠. 뭐 조정이 길어지고 뭐 우리한테 힘든 겁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현금 갖고 쟁여놓으신 분들은 지금 신나게 그냥 부랴부랴 죽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94.8K 봅시다. 가격이 뭐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정이 나오고 있죠. 108,000까지 갔다가 지금 내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자, 어제는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추모를 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요거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 그 전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비트코인 시장도 희망할 리가 없습니다. 누가 가장 좋냐면 김치코인, 김치 알트코인, 얘네들 쭉 가죠. 요 얘기 좀 해드려볼게요. 김치 알트코인들 21년도에도 김치코인들이 갔어요. 그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0만 1000건 예상치를 하회했다. 자, 실업자 수 적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늘 1월 10일 10시 반에 자, 12월달 ADP 민간고용 12만 2000건 증가, 예상치 14만 9000건 하회했다. 요것도 괜찮게 나왔어요. 고용지표도 ADP 뭐 살짝 하회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둔화된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금리도 트럼프 입맛대로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갈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이랑 사이좋게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요 멘트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해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괜히 연준 의장 자른다 해가지고 영향을 주면 증시 빠지고 트럼프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해놓고 뒷구녕에서 뭘 하고 있다? 월가에서 소식통이 나왔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 다음 어떤 분이 들어갈지 인물들을 지금 뽑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의 후임이 누군지. 그래서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지명됐던 그 케빈 해시라고 그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전에 세계은행 총재하셨던 분 데이비드 멜페스 이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측근으로 연준 의장을 누가 앉힐지 지금 얘기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연준에 이제 의원들 몇 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넣고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인데 허수아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연준 내에서도 야, 트럼프의 끈앞풀이 다음 연준 의장이 이분이다. 뭐 데이비드 멜페스다 아니면 뭐 케빈 해시다. 이분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 발언권이 제일 큰 인물이 이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지 연준 의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된다. 근데 이미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쪽에 붙었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 월러 연준 이사 뭐라 그래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뚜렷하다. 추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추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월러 이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매파적인 분이에요. 22년도 금리를 올릴 때부터 그때도 이제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어떻게 보면 연준이 조금 연준의 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지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힘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파적인 인물이 월러 연준 이사. 근데 이분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조금 이상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뚜렷하대. 갑자기 금리 인하를 지지한대. 무슨 뜻일까요? 금리 인하를 지지한대. 이분이 무슨 뜻일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파월 연준 의장 다음 연준 의장은 누구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면 월러 연준 이사 이름이 나왔었어요. 이분이 파월 연준 의장 다음으로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연준에 대한 이런 개입이나 이런 발언권들이 조금 세면서 서로 조금 틀어졌었어요. 한번 틀어졌었고, 월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을 세계은행
총재 하셨던 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 경제 그 위원장 지내고 있는 뭐 그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원로 연준 이사의 지금 정치 생활이, 연준 이장 직책이 없어질랑 말랑하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비둘기 파로 가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원로 연준 이사도 그렇고 파월 연준 이장도 그렇고, 트럼프가 뭐 지금 그린란드도 사겠다, 캐나다도 뭐 제51개 미국 주로 만들겠다, 나라도 사겠다는 판인데 연준 뭐 이원까지 못 바꿀까? 그럼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는 연준 정책, 통화 정책도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과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도 트럼프 정부에 유리하게 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자, 트럼프 관세 영향 첫 언급한 FOMC 물가 상승 위험이 증가했다. 이번 FOMC 12월달 발표되었던 내용처럼 매파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미 매파적으로 발표했고 FOMC 또한 매파적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 슬쩍 했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장이 우려하고 예상한 것만큼 못 내려, 안 내린대.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색깔을 바꾸겠죠. 방향성을 틀겠죠. 자, 트럼프 보편 관세 위에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자, 국가경제 비상사태 이거 듣고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경제 비상계엄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2월 3일날 겪었던 거는 뭐 경제, 정치 그냥 다 통틀어서고, 보편 관세 위에서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검토 중이다. 요거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만 비상계엄령을 펼쳤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은 실제로 뭐 관세를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60% 올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방국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한테 던지고요, 멕시코한테 던지고요, 그리고 덴마크한테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뭐 그린란드 매입, 캐나다 51개 주의 뭐 편입 이런 것들 진짜로 할 수 있어. 겁주는 거 플러스 진짜로 관세 올리는 거, 요거 두 가지가 맞물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될 수 있겠죠. 얘네 두 개 국가도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로 선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무역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10개 가져갈 거면은 20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검토, 이런 기사들 하나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너무나도 똑똑하다, 사업가다 라는 말씀. 자, 바이든 산불 덮친 LA 재난지역 선포 15만 명 대피령. 자, 산불이 벌어졌는데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산불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 당장은 줄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게 막 커져서 진짜 대통령이 비상사태까지 발동할 정도면 당연히 영향은 주겠죠. 근데 영향은 주는데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코인이 빠지고 주식이 빠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일들을 제가 좀 퍼즐처럼 하나둘씩 맞춰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2025년도 진짜 많이 힘들겠구나. 우리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25년도 진짜 많이 힘들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불이 뭐 났고 지금 엄청 뭐 커졌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올해 하반기 자산 시장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을까. 미리 조금 위험하니까 리스크 자산들 조금 덜어내고 여러분들 원금 좀 갖고 계세요. 나는 좀 이런 일만의 메시지이지 않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진짜 위험한 거는 영국입니다. 영국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악재 1976년도 IMF 떠올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장기국채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7까지 올라간 뒤에 4.6까지 살짝 빠졌죠. 지금 모든 경제방송들은 뭐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코인이슈님,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너무 튀어서 걱정인데요.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주식이랑 코인 시장 빠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미국 장기채 걱정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고 시장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2년 전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막 폭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5% 넘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 이후에 시장이. 저는 미국은 걱정 없다고 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영국입니다. 미국이야 경제가 좋아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 근데 영국은 어때요? 경제가 좋아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까요? 지금 영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2022년도 리스트러스 총리가 43일 만에 퇴임을 당했죠. 그때 여자 총리가 딱 들어오고 나서 돈 풀게요, 세금 적게 해줄게, 채권 발행할게요, 국민들한테 보답한다 그런 얘기 했더니 영국 채권들 막 다 던져. 야, 지금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요? 어떻게 돈을 푸냐? 영국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영국 국채 금리가 튀죠. 그때 상황이에요, 지금. 영국은 경기가 너무 좋고 소비가 좋아서 국채 금리가 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경제가 찢어지게 힘들어요. 물가는 튀고 있고. 파운드화 가치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달러가 강세죠? 영국은 파운드화가 밑바닥이에요. 근데 영국의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어. 미국이랑 다른 이유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거는 위험하죠. 골드만삭스, 트럼프 2기 때 중국산 일부 품목 관세 60% 상향.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60% 올릴 거라고 봅니다. 단 일부 품목 다 관세를 60% 올린다? 미국 무너집니다. 물가 튀어요. 미국도 쓰러져요. 공산품들. 우리 미국의 마트나 이런 것들 보시면
보시면은 제품 하나 여러 가지 뒤에 원재료명 한번 보세요. 중국산 공산품이 들어간 게 안 들어간 게 있나? 다 들어가요. 그 뜻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60% 때린다는 거 이렇게 때리면은 다 쓰러집니다. 미국도. 그럼 어떤 거 60% 때릴 거냐면은 AI, 뭐 반도체, 기술 이런 것. 진짜 미국의 보안, 방위 앞으로 있어서 미국한테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은 진짜 60%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품목에만 이렇게 올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사들을 읽더라도 확장 해석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국제법 따윈 무시, 트럼프 일방주의 강화에 동맹 집단 패닉. 아, 트럼프 형님 셉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트럼프 형님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크다고. 1월 20일 날 취임식 하고 나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윤곽이 드러날 건데 이거 드러나기 전까지는 카더라가 너무 많아. 야, 그린란드 산다더라. 덴마크랑 전쟁이 날 수도 있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조정 이후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아니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은 언제냐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그냥 상승하는 거 막 희망 고문 줘도 행복해로 그냥 누가 줘도 그냥 흘러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트럼프의 이런 좀 정확한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여러분들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483조 돌파, 전년비 대비 28% 증가. 어떤 분들이 이러셨는데 코인이슈님 한국 비상계엄령도 터졌고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코인 시장에 코인 투자들 안 들어와요. 주식 결제도 주식 거래도 안 할 거고요. 코인 투자도 안 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연말 연초 되면은 한국에 있는 코린이들, 한국 개미들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분이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자영업자 힘든데 돈이 없는데 금리가 높은데 안 들어와요 얘기하셨죠? 아니요. 저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483조 돌파, 전년비 대비 28% 증가했죠? 왜 이렇게 30%나 증가했을까? 그렇게 힘들고 자영업자분들 돈도 없고 시중에 유동성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식이든 코인이든 로또든 경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잘 팔립니다. 여러분들 로또 판매 액수 한번 보세요.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로또 판매 액수 그래프 보시면은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만큼 힘들수록 기대고 싶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성 자산에 리스크성 자산.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경제가 힘들어, 경기가 힘들어. 우리 그 미니스커트 효과라고 아시죠? 경제가 힘들면 미니스커트 판매량이 올라가고 립스틱 판매량이 올라가. 왜 그럴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들었었죠. 요거 멤버십 방송인가 정규 방송인가 한번 다뤄들었었는데 경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1차원적으로 야 경제가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주식 투자 안 해, 코인 투자 안 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럴수록 경기가 힘들수록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섹터로 돈이 몰릴지 그거 보셔야 돼요.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지, 어떤 코인들이 우상향할지. 제가 그래서 밈코인 집어드렸죠. 밈코인 올라갈 거라 한번 보세요. 코인들 들어오면 어떤 코인이 올라가나. 자, 머스크 X에서 독일 구구 정당과 대당.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자, 일론 머스크가 유럽의 정치권까지 개입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2명이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뭐 돈이 가장 많고 일론 머스크라 하더라도 유럽의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대담을 하고 막 얘기를 한다? 구구당을 막 이렇게 샤라웃을 해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명품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명품도 팔리지만 좀 중하위권 애매한 브랜드는 안 팔려요. 뭐 구찌 뭐 이런 브랜드, 뭐 톰 브라운 뭐 이런 것들은 안 팔립니다. 근데 에르메스 1등 얘네들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셔야 돼. 그래서 프랑스나 아니 뭐 유럽이나 이런 그 명품 기업들 종목 투자할 때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가는 애들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중하위권이나 조금 돈 많으신 분들은 다른 그러니까 명품 구매자들이랑 좀 차별화된 점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볼게요. 머스크가 왜 독일 구구정당과 이런 얘기를 할까? 머스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유럽은 EU는 언젠간 분열될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기억나세요? EU가 분열됨으로써 트럼프 정부에 어떠한 수혜를 가져다 줄지 테슬라 기업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머스크가 왜 이렇게 지금 입을 놀리고 있는지.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억 달러 유출됐습니다. 와, 블랙록에서 1억 달러 겁나네요. 블랙록에서 자금이 유출되면 이거 심각한 건데요. 이더리움 ETF 블랙록에서 유출이 없네요. 왜 유출이 없었을까요? 피델리티는 이렇게 유출이 나왔는데 궁금하네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비노코 뉴스 발표되고요. 실업률. 자,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비노코 뉴스가 예상치보다 25만 6천 건. 너무 높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예상치 하회인데 비노코 뉴스가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나왔다. 이러면은 시장 안 좋죠. 야, 쉽지 않네요. 이러면 좀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고용지표 좀 살짝 낮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틀렸으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틀렸는지. 연말에 실업자 수가 조금 많이 나와요. 연휴 때 조금 껴있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는 고용지표가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ADP 때도 그랬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단기적으로는 빠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봅시다. 근데 요거 지표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게 실업률도 좀 괜찮게 발표가 됐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봐야 돼. 무조건 높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고용지표 좋으니까 금리나 안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지표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쭉 빠지는데 좋다고들 하시네. 빠지는데 좋다고 하죠. 왜? 우리는 빠지는 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거든. 우린 다른 방송이랑 반대예요. 우린 변태들만 모였어. 지금 조정 구간 막 힘들어요. 다른 방송들은 막 박수 쳐주고 힘내세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 미리 알고 있거든. 그래서 왜 비노고용 지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영 안 합니다. 시장에서는 반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봅시다. 요거는 제가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잘 맞추는데 예상이랑 반대로 가니까 좀 시겁하네.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 뷰는 안 바뀌었다는 거. 빠지면 죽고 올라가면 좋고 뭐가 걱정입니까? 자, 11일 날 중국 PPI 발표되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 PPI 발표됩니다. 미국 PPI 14일 날 중요하죠. 미국의 물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날 CPI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실업률이랑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이거 끝나면 이제 1월 달 14일 PPI, 15일 날 CPI 이거 두 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보지 않는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소매 판매 좋게 나올 거고, 일본 금리 결정 안 할 가능성 높고,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는 물가지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안 내리더라도 아마 긴축을 중단한다. 요런 내용들이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높은지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좋게 나오겠죠. 연말에 소비 좋았으니까. 그동개인 소비 지출 14일 날 좋게 나온다 그러면 얘도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